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요.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20대 군인이 잡혔다고요. 군인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자세히 봐주세요. 큰 불빛이 생기죠. 그런데 이 빠르게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오토바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진 채 20m나 미끄러지는데요. 승용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거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인데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남성 A씨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변을 당한 겁니다. 가해자는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 B 상병인데요. 자신의 여자친구와 휴가 나온 뒤 술을 마시고 어머니 차를 몰고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를 한 겁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예. 네, 경찰은 이 군인을 검거해서 군 헌병대에 인계를 했는데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 주민과 또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피 있는 위치, 거기에 사람 쓰러져 있는 거 보이지. 그리고 앰뷸런스는 빨리 왔어요. 경찰도 빨리 오고. 저 얼굴도 못 보고 최소 하나 말도 못 들어보고 우리 아들 아주 상태가 어떤가 얼굴도 못 보고. 박상희 교수님, 이 네. 보니까 이 거의 만취 상태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냥 치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취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병원에 바로 안 데려갔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병원만 좀 빨리 갔어도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는 아니었을 수 있었을 네, 텐데. 외선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 운전자 본인이 한 행동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리어 반대로 본인이 이제 무면허인데다가 음주운전을 했고 게다가 군인 신분이죠. 거기에 재범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에 면허가 한번 박탈된 적이 있거든요. 추악이네요. 네, 이런 거를 도리어 더 똑똑히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도망가서 이제 한 명의 정말 건장한 가장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아버지 아까도 인터뷰 하셨지만 이 아들이 너무나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해병대를 근무했었는데 해병대 근무 시절 사람들이 다 있는 터미널에서도 큰 절을 올릴 정도로 효심이 많았고요.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결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되는 새 신랑입니다. 아이고. 네, 대기업을 다니다가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고자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고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보려고 직접 배달을 하고 있던 새 신랑인데요. 지금 이 아버지와 이 부인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 지옥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분혁 교수님. 네. 생활력 강한 가장이고 신혼부부이자 가장이고 효심도 지극한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다 뻔히 잡힐 걸 왜 도망간 겁니까 이 가해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른바 그 뺑소니 관련된 사고는 이 거의 100%가 그 검거가 됩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그 곳곳에 그 CCTV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뭐 살인 사건도 과거 비해서는 하루 안에 대부분 검거되는 것도 그 CCTV의 그 덕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요한 것은 검거율보다는 이런 음주 운전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는 이런 그 단속 조치에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제 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연말연시 또는 예고를 하고 단속을 예고하고 특정적인 그 지역 골목에 거기서만 이 검문을 하기 때문에 네. 음주 단속을 사실은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처벌을 높이고 형량을 높이는 뭐 그것보다는 사실상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검거가 된다라고 하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단속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치 그 함정 단속 같은 거죠. 즉 먹자 골목 등에 이렇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식당에 나오는 사람을 예를 들면 검문을 해서 음주 단속을 하고요. 차를 타는 사람은 그렇죠. 글쎄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게 되면 발각될 확률이 높구나. 이것이 사실은 그 범죄 억지력이 훨씬 그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여론이 아니 그 경찰이 음주 단속,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또 비판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긴 합니다만 그런데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흉기를 지금 몰고 다니는 바로 살인 범죄를 착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네. 이런 이제 엄중한 그런 이제 인식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경찰의 앞으로 단속도 공격적이고 심지어 함정 단속까지 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 검거 못지않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네, 네. 뭐 그런 식의 음주 단속의 대폭적인 좀 전환도 방식에 있어서 전환도 좀 필요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그리고 이 음주 뺑소니 상병입니다. 군인 상병인데 네. 상습범이잖아요, 사실. 이제 가중처벌 받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음주 취소 상태였던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재범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성립을 하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죄도 성립이 됩니다. 음주만 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요. 도주치상죄까지 같이 지금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교통전담 검사를 할 때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랑 합의되더라도 구공판 처분을 했거든요. 심지어 음주, 거기다 재범에다가 뺑소니까지 했고 지금 피해자 상태 굉장히 중상의 상태입니다.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검찰 구공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화목한 신혼부부 가정이 깨졌습니다. 응당한 처벌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